안보실장. 아는 기자,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3특검이 있는데 그중에 최상병 특검팀이 오늘 주요 수사해온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정리를 일단 좀 해보죠. 네, 특검 수사 줄기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. 이른바 VIP 경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수사했고요.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가 수사 외압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여부가 두 번째. 또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의혹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궁금해요.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그 VIP 경로는 지금 확인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, 검찰은, 특검은. 네, 맞습니다. 그 부분이 오늘 발표에서 최대 성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. 의혹으로만 남아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실체를 확인했습니다. 이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사고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는데요. 여기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을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. 당시에 김용현 경호실장을 뺀 회의 참석자 5명이 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. 그 당시 있었던 참석자들이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 경로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냐, 이 부분이 두 번째예요.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특검은요,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걸 시작으로 단계별로 수사 외압이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회의 자리에서 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요. 그 이후에 해병대 수사단과 다음 재조사에 들어간 국방부 검찰단까지 연락이 이어졌고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. 일단 뭐 이렇게 고리는 나왔다는 건데 규명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? 네, 그 부분은 향후에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총 10건인데 9건이 기각이 됐거든요. 그 중에서도 기각된 5건이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다음이에요. 왜 대통령의 경로라고 왜 수사 외압을 행사했겠느냐, 그 동기 관련된 부분인데 저 구명 로비 이 부분은 아예 빠졌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구명 로비 의혹이 사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근거 중에 하나였잖아요.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씨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. 이 이종호라는 인물,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를 맡은 사람인데요. 이 특검은 로비 실체 규명을 위해서 수차례 압수수색도 했고 그 결과 김 여사 비화폰도 확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. 이 윤 전 대통령이 경로는 했지만 왜 그랬는지 설명하는 데는 실패를 한 겁니다. 그러면 왜 대통령이 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외압을 했겠냐? 이건 뭐라고 설명합니까, 특검은? 네, 오늘 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동기가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명확한 답을 하진 못했습니다. 대신에 목적이 뭐든 간에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그 자체로 직권 남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. 이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히지 못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면 이 3특검 중에 최상병 특검은 이제 수사가 끝난 거예요? 네, 수사 기간은 딱 일주일 정도가 남았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이 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 게 범인 도피가 되느냐는 의혹이 남았고요.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공수처 지휘부가 일부러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도 다음 주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 또 다음 달 4일에 임 전 사단장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. 이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실제 임 전 사단장 책임이 있는지 이 재판에서 밝혀집니다.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오늘 기소된 12명에 대한 형사 책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아는 기자 유준 기자였습니다.